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가족센터와 함께하는 수학 수업. 오늘은 3학년 2학기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3학년 2학기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봐요. 자, 첫 단어는 1단원 곱셈 내용입니다. 수학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선생님이 수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수학은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선 수학 문제는 어떻게든 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새롭게 배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 여러분들이 이전에 풀던 방법으로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또는 대학교를 나와서 선생님을 하시는 분들도 수학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풀면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수학 문제를 접근을 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풀 때 선생님 반 학생들도 계산 실수할 때 많이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계산 실수하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산기도 아니고 가끔씩 계산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 보면 더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실수를 하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구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연습을 해서 이전보다 조금은 빠르고 조금 정확하게 그렇게 내가 조금씩 실수를 줄여 나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도록 하세요.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 아마 구구단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과 함께 이번 첫 번째 단원이 곱셈인데 구구단 자체가 많이 어려운 친구들은 우선 선생님 설명을 보고 구구단은 여러분들 구구단 표 있죠? 구구단 표를 여러분들 책상에 잘 보이는데 붙여두고 참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수학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수학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푸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학생들이 이 방법을 썼을 때 좀 좋아했어요. 좀 쉬워했어요 하는 방법을 소개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 저 방법이 더 편한 것 같아 하면 그때 그 방법으로 바꿔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가 복잡하면 간단한 숫자로 바꿔 풀면 돼요 라고 돼 있는데 자 수학은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바꿔 풀어도 문제 해결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 동영상에서 설명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수학 표현이 있어요. 수학을 풀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과 다른 말들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수학에서는 이런 말을 쓰나 보다.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말을 잘 모르겠다 해서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말이라든지 새로운 풀이 방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작은 종이 있죠. 메모지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벽에 붙이는 포스트잇과 같은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쓰세요. 쓰고 책상 같은데 써서 붙여놓고 필요할 때마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곱셈 내용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도 곱셈에 대해서 조금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이 곱셈을 조금 더 수준 높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여러 자릿수의 곱셈을 구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는 겁니다. 뒤에 내용 넘어갈게요. 자, 먼저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세 자릿수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숫자 1, 2, 3, 4 있잖아요. 자, 숫자 1의 자리
자, 첫 번째는 뭐 1, 2, 3, 4 이런 숫자를 적을 수 있고, 자, 여기보다 더 큰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한 자리인데 옆에 숫자를 하나 더 써볼게요. 그러면 숫자가 한 자리, 두 자리가 됐죠. 자, 여러분들 이 숫자는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요? 32라고 읽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한 자리를 더 써볼게요. 자, 그러면 숫자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가 됐죠. 자, 이렇게 세 자리수를 쓰고 나서 세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와 같은 이러한 곱셈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보고 다시 한번 볼게요. 수일이네 학교에서 도서 자선 장터를 열려고 합니다. 학생 231명이 가져올 책은 모두 몇 권인지 알아봅시다 라는 문제예요. 자,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인가요? 학생 수는 231명인데, 자, 여기에서 안에 있는 그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한 명당 3권씩 가져오기로 했대요. 자, 학생 한 명이 3권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우리 학생 수는 모두 231명이 있어요. 그러면 자, 231명이 모두 3권씩 가져오면 몇 권 정도 될까요?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학생들이 가져올 책은 모두 몇 권쯤일지 어림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어림이란 것은 정확하지 않고 대충 어느 정도가 될 거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슷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선생님 반 친구들에게는 231권이 있으면 좀 쉽게 간단하게 숫자를 바꿔보는 거죠. 231권은 선생님 반 친구들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간단하게 200권 정도를 생각해 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0권에서 200명의 학생들이 있다. 그런데 한 명당 3권씩 가져오면 200, 200, 200이니까 600권쯤 되겠네 라고 어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자, 231명이 231명이 200명이 아니라 231명을 230명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230, 230, 잠시만요. 230 이렇게 써서 자, 선생님 저는 690권으로 어림을 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어림은 정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600권으로 써도 되고 690권으로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져올 책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자, 먼저 학생 수는 231명인데 한 명당 3권씩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학생 수가 231명이 있는데 곱하기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3을 쓰면 됩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볼게요. 저 왼쪽 위를 봅니다. 231명이 한 권씩 가져왔다 생각해 볼게요. 한 권씩 가져오면 231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총 권수는 231권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두 권씩 가져왔다고 하면 231 곱하기 2가 되겠죠. 자, 세 권씩 가져왔으니까 231 곱하기 3이라는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음 쪽에 넘어가서 어떻게 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풀이 방법 중에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것은 수 모형이에요. 실제로 231을 모양으로 나타내 보는 거죠. 그러면 자, 200이니까 100짜리 2개, 여기 100이 있습니다. 이거 모두 100칸이에요. 100짜리가 2개. 그 다음에 10짜리가 몇 개? 3개 있죠. 10, 10, 10. 그리고 낱개 모형 1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모두 곱하기 3이 돼야 되죠. 3배가 돼야 되니까 옆에 똑같은 것을 3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를 봅시다. 100모형, 10모형, 1모형이 각각 몇 개씩일까요? 했을 때 100모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100모형 6개. 10모형은 모두 몇 개일까요? 10모형은 이렇게 길쭉한 작대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9개. 그 다음에 1의 모형은 하나, 둘, 세 개 해서 3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결과는 231 곱하기 3은 100의 자리 6, 10의 자리 9, 1의 자리 3 해서 69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수모형으로 푸는 거 결과는 693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방법만 푸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1 곱하기 3인데 이번에는 231을 놓고 아래쪽에 이렇게 식을 썼어요. 자, 그런데 아까 앞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가 수 모형으로 볼 때도 100의 자리가 몇 개, 10모형이 몇 개, 1모형이 몇 개, 이렇게 따로 숫자를 알아봤죠? 여기 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알아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낱개 모형부터 볼게요. 자, 먼저 1모형이 한 개 있었어요. 이게 3 곱하기 3이 되면 1모형이 3개가 되고, 자, 10의 모형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3개가 있었죠. 그런데 그게 곱하기 3이 되면 모두 몇 개? 9개. 자, 100의 모형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럼 2개 곱하기 3개를 하면 모두 6개가 되겠죠? 그러면 모두 합치면 693 이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찾았던 결과랑 비교를 해보면 앞에도 693, 뒤에도 이렇게 구해도 693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계산 결과가 같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왼쪽 이걸 볼게요. 왼쪽. 자, 이거 공간이 너무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옆에다 써볼게요. 231 곱하기 3을 썼더니 자, 먼저 1의 자리 숫자를 쓰고 10의 자리 숫자를 쓰고 100의 자리 숫자를 쓰고 여기에다가 6, 9, 3 이라고 썼더니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너무 길어져서 자, 이것을 조금 줄일 순 없을까라고 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여기에 있는 이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1의 자리 숫자 쓰고 10의 자리를 우리가 아래에 썼잖아요. 아래에 쓰지 말고 그냥 옆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100의 자리 숫자도 그냥 옆에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간단해지는지 볼게요. 자, 먼저 1에다가 3을 곱하면 3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10의 자리 숫자 3이죠. 10의 자리 숫자 3에서 3을 곱하면 9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 9라는 숫자는 여기 3 옆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100의 자리 숫자는 2가 있죠. 2에서 3을 곱하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자, 6이라는 숫자는 여기 아래에 적어주면 곧바로 693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래쪽에 계산해 봅시다.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밑에 식을 읽어보면 212 곱하기 3이죠. 자, 212 곱하기 3 먼저 계산해 볼게요. 2 곱하기 3은 6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먼저 1의 자리는 해결을 했어요. 자, 10의 자리 1이 있네요. 1 곱하기 3은 3. 그러면 이 3은 요 10의 자리에 맞춰서 적어주는 거예요. 자, 100의 자리 숫자는 2입니다. 2 곱하기 3은 6이고요. 자, 6이라는 숫자는 여기 10의 자리 옆에 이렇게 써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에 423 곱하기 2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문제에서 101 곱하기 5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선생님은 학교 반 친구들에게 조금 헷갈리는 친구는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수를 아래쪽으로 써보라 그래요. 101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101 곱하기 5를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계산하는 걸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쉽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도 선생님처럼 아래쪽으로 푸는 방법으로 바꿔서 풀어도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볼까요? 1 곱하기 5는 5 쓰고요. 자, 1의 자리는 해결을 했어요. 근데 10의 자리 보니까 숫자가 뭐가 있습니까? 0이죠.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0 곱하기 5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0 곱하기 5는 0입니다. 그러면 0을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1 곱하기 5는 자, 1 곱하기 5는 5죠. 근데 자, 여기 있는 1은 100의 자리 숫자이기 때문에 5. 그래서 답은 505가 나옵니다. 자, 여기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들 풀어보시고요. 여기 여러분들 풀고 나면 교재 뒤쪽에 선생님이 모두 직접 풀어서 답을 전부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꼭 뒤에 있는 답지를 보고 매겨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인의 반 학생들이 급식을 남기면 일을 처리하는데 매일 318원이 든대요. 자, 이해되나요? 하루에 318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한 달 동안 수요일마다 급식을 다 먹으면 모두 얼마를 아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수요일마다 급식을 다 먹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한 달 동안을 다 계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요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수요일 날짜를 보니까 자, 이 일은 현장 체험을 학습을 가서 급식을 먹지 않는군요. 그리고 9일, 16일, 23일은 급식을 먹고 자, 여기 있는 30일은 연휴 날이라서 급식을 먹지 않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날 중에 급식을 실제로 먹은 수요일은 9일, 16일, 23일 총 3일이 되겠죠. 그러면 3일 동안 급식을 다 먹었으면 얼마를 아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자, 먼저 하루에 318원이었으니까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318 그런데 이것은 하루에 아낀 양이죠. 우리가 6월 달에 총 3일을 다 먹었기 때문에 곱하기 무엇을 하면 될까요?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뒤에 문장에서 볼게요. 자, 318 곱하기 3입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자, 먼저 8에다가 3을 곱해줍니다. 8, 3, 24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24를 먼저 적어두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점선 있죠? 여기 점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점선 칸마다 숫자는 딱 한 개씩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숫자가 24 두 개가 써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여기 뒤에 있는 숫자만 남기고 앞에 있는 숫자 있죠? 큰 수, 얘는 앞자리로 옮겨주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24를 쓰는데 여기에 있는 점선 칸 안쪽에는 한 개의 숫자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숫자만 남기고 여기에 있는 20이라는 숫자는 앞쪽 칸으로 옮겨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하면 여기는 4를 쓰고 여기에 있는 숫자는 2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 볼게요. 1 곱하기 3은 3인데 자, 앞에 먼저 2를 썼죠. 그러면 이 2라는 숫자 아래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자, 3 곱하기 3은 9 해서 자, 여기에 있는 숫자 모두를 다 합쳐주면 돼요. 자, 4는 4 그대로 쓰면 되고 2랑 3이 있죠. 2랑 3을 더하면 5가 되고요. 9는 그대로 오면 답은 954가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앞쪽에서 자, 이렇게 푸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칸이 부족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칸을 절약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자, 먼저 아까
1의 자리 곱하면 8 곱하기 4면 24였죠. 자, 4를 쓰고요. 아까 왼쪽에서 보면 2를 앞쪽에다 옮겨 썼는데 그러지 말고 자, 2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위에 숫자 2를 올려주고요. 그 다음 1에서 3을 곱하면 3이 나오죠. 자, 1 곱하기 3은 3이 나오고 여기에 있었던 2를 곱한 숫자에다 더해주는 거예요. 1 곱하기 3을 하면 3. 거기에서 2를 더해주면 5.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3 곱하기 3을 하면 9. 해서 954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왼쪽에 풀었던 결과랑 같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계산해 봅시다.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두 번째 문제만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7 곱하기 5를 하면 7로 35죠. 자, 그럼 5를 쓰고 3은 어디다 쓴다 그랬죠? 원래는 여기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쓰면 칸이 겹치게 되니까 위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덧셈 받아 올림을 하듯이 위에 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에서 5를 곱한 거는 해결을 했고, 자, 1에서 5를 곱하면 얼마인가요? 1 곱하기 5는 5죠. 근데 거기 5에서 아까 올려준 3을 더해주면 8이 됩니다. 그 다음 1 곱하기 5를 하면 58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세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답안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열차 있죠. 자기부상 열차 5량에 좌석이 모두 몇 개 있는지 알아봅시다 라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5량은 자,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기차 칸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기차 칸이 여기 한 칸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결한 칸 있죠. 이렇게 한 칸 한 칸 연결하는 것을 량이라는 단위를 써서 읽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1량, 2량, 3량, 4량, 5량 이렇게 1, 2, 3, 4, 5를 량을 붙여서 읽습니다. 그냥 개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량에 있는 좌석의 수를 곱셈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했는데 여기에 있는 첫 번째 한 칸에 좌석이 몇 개가 있냐면 131개가 있어요. 자, 기차 한 칸에 131개의 좌석이 있는데 이게 모두 몇 량이 있다 그랬어요? 5량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식으로 나타내면 131 곱하기 5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5량에 있는 좌석의 수는 131 곱하기 5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에 풀이하는 방식은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규칙은 똑같아요. 자, 1 곱하기 5를 하면 5 그냥 써주면 되고요. 3 곱하기 5를 하면 15죠, 원래는. 15를 썼는데 선생님이 숫자 2개를 못 쓴다 그랬습니다. 그럼 당황하지 말고 여기 앞쪽에 있는 숫자 있죠. 앞쪽에 있는 숫자는 더 큰 대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10의 자리는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100의 자리를 곱해보면 1 곱하기 5는 5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리 아래에 5를 쓰면 값은 5, 5, 6, 65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칸을 줄여서 표현을 하려면 자, 1 곱하기 5는 5, 3 곱하기 5는 15죠. 15 중에 뒤에 있는 숫자 5만 남기고 앞에 있었던 10은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자, 1 곱하기 5를 하면 5가 나오고요. 위에 있는 1을 더해주면 655. 그래서 값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과 함께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배우고 있는데 규칙은 똑같아요. 자, 항상 1의 자리부터 곱하고 10의 자리를 곱했는데 만약에 숫자가 2개가 나왔어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앞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9 곱하기 7을 했는데 63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당황하지 마세요. 63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6을 더 큰 자리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방식 자체는 숫자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방식 자체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요 앞에 내용에서는 세 자리수 곱하기 한 자리수를 배웠는데 여러분들 두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어요. 곱셈은 원리가 똑같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 심기 행사를 위해 어린 나무를 20그루씩 30주를 준비했대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볼게요. 자, 한 줄에 20그루가 있대요. 쭉 해서 20그루를 심었는데 그게 모두 몇 줄이 있느냐? 30줄이 있대요. 쭉쭉쭉쭉.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너무 많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먼저 한 줄에 20개가 있고 20그루가 있고 그게 모두 30줄이 있으니까 한 줄이 있으면 20개가 있겠죠. 두 줄이 있으면 곱하기 2가 될 거고 세 줄이 있으면 곱하기 3이 되겠죠. 30줄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30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30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20 곱하기 30은 여러분들 숫자가 좀 커졌잖아요. 그럼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 사실은 20 곱하기 30은 식을 바꿔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먼저 20 곱하기 3을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으면 끝입니다. 20 곱하기 3은 20, 20, 20 모두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로 계산을 할 수도 있죠. 20 곱하기 3은 일단 60이에요. 자, 60인 거를 알면 여러분들 풀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 20 곱하기 30이라는 숫자를 잘 볼게요. 30이라는 숫자를 잘 보면 자, 우리가 20 곱하기 3은 구했어요. 이건 60인지 구했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20 곱하기 3이랑 진짜 비슷하죠? 뒤에 0만 하나 더 붙었네요. 자, 20 곱하기 30은 20 곱하기 3에 몇 배가 되냐 하면 여기 뒤에 0 하나가 붙었기 때문에 10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잘 보면 20 곱하기 30은 20 곱하기 3에 10배가 되었어요. 자, 20 곱하기 3은 우리가 60이라는 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60에 곱하기 10 10배를 해줘도 결과가 같아요. 60 곱하기 10은 60에다가 뒤에 0만 더 붙이면 끝. 60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더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20 곱하기 3이 어려운 친구들은 더 쉽게 해볼게요. 2 곱하기 3 할 줄 알죠? 2 곱하기 3은 6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20 곱하기 3을 나는 2 곱하기 3으로 할래. 그럼 2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볼게요. 20은 2에서 곱하기 10을 하면 20이 나오고요. 30은 3에서 곱하기 10을 하면 30이 나오죠. 그러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자, 2 곱하기 3을 하고요. 20이 되었으니까 여기 곱하기 10. 그리고 여기 30이 되었으니까 여기 있는 곱하기 10을 그냥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3은 6이 되고요. 자,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네요.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러면 6에서 10을 곱하면 얼마가 되나요? 6에서 10을 곱하면 60. 자, 60에서 10을 곱하면 또 얼마가 되나요? 600. 이렇게 구해도 돼요. 자, 수학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든 풀면 됩니다. 결과가 같기 때문에 결과가 같다면 여러분들 중간 과정이 뭐 여러분들이 숫자를 조금 바꾸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14 곱하기 20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14 곱하기 20인데 여기 있는 20을 보면 얘는 2 곱하기 10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먼저 여기 보니까 14 곱하기 10 14 곱하기 10을 했는데 이러한 묶음이 모두 몇 묶음 나오나요? 두 묶음이 나오죠. 그러면 두 묶음 해서 14 곱하기 10을 하면 14에다가 뒤에 0을 붙여주면 140이 되고요. 140 곱하기 2를 하면 몇 개가 되냐 하면 280입니다.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바로 구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제 배웠잖아요. 140 곱하기 2를 계산을 했던 거예요. 자,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자, 14 근데 아래쪽에 보니까 이번에는 두 개씩 묶었네요. 두 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14 곱하기 2가 모두 몇 개가 나왔나요? 10개가 나왔으니까 자, 14 곱하기 2만 하면 28이죠. 28에서 곱하기 10을 하면 28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실력 숙숙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힌트만 줍니다. 자, 수 모형을 보고 곱셈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에 보면 모양이 똑같은 게 모두 몇 개가 있나요? 4개가 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요거 왼쪽 이거 숫자만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100의 자리 몇 개 있습니까? 하나. 10의 자리 모두 몇 개 있나요? 10 모형 2개. 자, 낱개 모형 모두 몇 개 있나요? 4개. 그러면 124가 모두 몇 개 있을까? 하나, 전체 이 덩어리가 4개가 있죠? 그러면 이 식은 124 곱하기 4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계산은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해서 실력 숙속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에 4번은 선생님과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어림해보고라는 문제가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자, 어림은 여러분들 계산이 조금 부정확해도 괜찮아요. 어림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슷하게 872를 나는 800 정도로 계산을 생각을 해볼까 해서 여러분들 답을 짐작해 보면 되는 거고요. 우리들은 곱셈식으로 정확하게 하는 걸 좀 더 집중을 해볼게요. 자, 871이 모두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그러면 식에서는 871을 덧셈식으로 하니까 너무 길죠. 곱셈식으로 바꾸면 871이 8번 더해졌어요. 곱셈식으로 바꾸면 8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속속 정리 시간. 곱셈을 계산을 할 때는 숫자 자리에 주의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자, 1의 자리 곱했어요. 3 나왔죠? 1의 자리 곱하고 나서는 10의 자리 곱하고 자, 10의 자리 곱하고 나서는 100의 자리 곱하면 되는데 자, 숫자 자리 주의하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318 곱하기 3이 있었어요. 자, 8에서 3을 곱하면 숫자가 24가 나오잖아요. 여기에다가 24를 다 적으면 안 되고요. 자, 숫자는 한 개만 적는 거예요. 앞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하느냐? 위로 올려서 적어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다 풀 수가 있어요. 8, 3, 24에서 앞에 있는 숫자 2는 올려주고요. 자, 10의 자리 1 곱하기 3을 하면 3이 나오고 위에는 2를 더해줘서 5를 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값에 맞게 계산을 하는 것만 알면 숫자가 앞으로 더 큰 숫자도 나올 수 있거든요. 4학년, 5학년 때 더 큰 숫자 나오더라도 방법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학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방법을 잘 배워놓으면 앞으로 4, 5, 6학년 때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수학 공부 첫 시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많이 어려운가요? 어렵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그리고 선생님은 영상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 번 보게 되면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가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학 공부 첫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